맡고 있는 오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간단하게 연고대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제가 이불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아직까지 돌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강의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최대한 쓰고 있고요. 상담할 때는 제가 94로 마스크 쓰면서 상담을 다 드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제 소개도 좀 드리고, 그리고 연세대 대비, 연고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 상품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에 연고대가 어떠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비하라, 그런 이야기들로 제가 구성지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졸업을 했고, 그래서 조교수로 한 8년 정도, 어, 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정년 트랙으로 8년 정도 하다가, 8년 하고, 그 다음에 부교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논문 안 쓰고 딴짓 하다가,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 메가스터디 세상하고 좀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쪽을 맡고 있는데요. 연세대가 이제 연세대하고 고대가 인원수를 점점점 많이 뽑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하고 내년이 더 그럴 겁니다. 내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올해보다도 더. 왜 그러냐면 제일 위에 피라미드를 건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제일 위쪽에 라인 안에 연세대생들이 지금 거의 다 학교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지금 휴학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결국은 우리 편입으로 또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의대를 가겠다고 학생들이 전문직이나, 보통 연구대 간 친구들이 보통 취업이나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해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는 건 전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제 평생 전문직을 뭘 할 거냐. 어떤 친구는 변리사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연고대생이 약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연고대생들은 다들 의대를 준비한다고 빠져나가죠. 그게 또 우리한테는 또 TO를 만드는 또 좋은 도구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고대를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욕심이 생기면 더욱더 뭐 변리사나 뭐 또 전문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의대로 또 편입을 또 빠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의사직으로 간 친구들도 여럿 있고요. 일단은 합격생들을 보면, 이제 재작년, 이제 작년까지 이렇게 제가 합격생들 이렇게 쭉 올려놨는데, 물론 뭐 학생들이 이제 여기 이제 파이널에 재작년인가? 그때, 작년에 합격생을 뽑아보니까 강남에, 여기서만 한 90 몇 명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신촌에가 한 80 몇 명 정도 합격했고, 그래서 단연코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줍니다. 그냥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공부를 한다니 그러진 않아요. 엄청 타이트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시켰던 친구들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여기는 이제 뭐 신고를 해준 사람도 있고 안 해준 사람도 있는데, 제가 단연코 이야기하기 90%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든 제 이쪽을 거쳐서 합격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 합격을 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IT 융합 관련돼서는 2명 뽑았는데 2명 다 됐고, 여기는 이제 그 간 친구가 그러더라고. 연세대 IT 융합 쪽은 거기 취지가 천재들만 모이는 게 취지였는데 실패했다 이러더래요, 교수가. 그래서 지금 IT 융합도 하고, 이제 연세대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학생들을 메리트를 이끌려고 하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메인, 뭐 그건 둘째치고, 그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어떻게든 학생들을 붙잡아서 연구실로 갖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년에 합격을 이만큼 시켰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뭐 이거는 뭐 자랑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합격생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렇게 파티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한쪽은 고대, 한쪽은 연대, 이렇게 해서 파티도 하고, 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연예인 분도 불러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학원에서는 광고도 하는 거고, 또 보상도 학생들한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만큼 즐겨라,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출제 범위하고 연고대 편입이 어떤 거냐, 이거 설명드릴 거고, 기출이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편입을 한 사례와 실제로 어떤 이 필요성이 뭐 때문이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커리큘럼은 마지막에, 여기들 더 강조해야 되는데 제가 앞쪽을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커리큘럼은 내 거 이거 들으면 다 합격한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앞쪽으로. 연세대는 고대 출제 범위는 이제 2권입니다. 연세대는 이제 2권을 해야 되고, 고대는 미적분학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스튜어트 캘큘러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진짜 연세대나 고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
책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습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면 연세대 한 반타작 정도 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면 망하죠. 연세대는 이제 랭책에 선현대 수학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놨지만 실제로 랭책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편입 전반적인 걸 다 공부를 해야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학은 미적분학은 이제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꽤 깊어져 있고, 선현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만 거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형태도 또 바꿔서 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대는 2개, 고대는 한 곳만 공부하면 되는데, 고대 나 한 곳만 하면 되는데 연세대까지 하려고 2권을 하려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현대 수학 같은 경우 아직 난이도가 워낙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선현대 수학을 해서 연구대를 둘 다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대 편입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학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시험이 있습니다. 수학 물리 아니면 수학 화학 아니면 3과목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2과목을 본다면 연세대 컷은 보통 얼마냐면 수학이 한 70점, 물리가 한 7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평상적인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3과목을 본다 그러면 수학이 한 50점, 뭐 물리가 한 50점, 뭐 화학이 한 40점, 30점 이 정도가 컷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과목 여기는 아주 잘하는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또 수능처럼 내가 어떤 벽을 느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방법이죠. 뭐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엄청 좋아야 뭐 아주 스카이 대학을 간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편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오수를 하고 자기가 벽을 느끼고 이제 마지막으로 편입하겠다 온 친구도 단박에 합격을 한 케이스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생들도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영어 성적을 따야 합니다. 연세대는. 고대는 없습니다. 공인영어 성적이. 그래서 연세대는 공인 성적, 영어 성적이 높으면 높은 게 아니라 딱 컷만 맞추면 되고요. 연세대는 시험 문제가 서술형과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고 매년 유형이 매번 바뀌어 버립니다. 난이도도 매번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좀 정할 만하면 바뀌고, 편입 문제를 우리가 항상 보통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 돌고 도는 문제를 그냥 내지만 연세대나 고대는 새로운 문제를 항상 변화를 주고 교수들이 만들어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냥 롤링식의 그냥 기본적인 문제나 공식 따위는 절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고대는 이제 단답형하고 서술형이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완전히 그걸로 했다고 해서 전공 면접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는 기본적인 시험 난이도가 있고 했을 텐데 면접이 부활하면서 아마 그 틀을 완전히 깰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고대는 단순하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연세대처럼 똑같이 준비를 타이트하게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문제 유형이라는 게 일반 편입에서 40년 동안 50년 동안 묵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교수들이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아니면 올림피아드, 아니면 대학 교수들이 보통 내는 건 각 대학들마다 다루는 뭐 미네소타라든지 뭐 학교들 외국 대학 유명한 대학들의 MIT 공대라든지 이런 데서 학위를 받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루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잡아서 우리가 또 따로 연습을 합니다. 그냥 일반 편입에 40년 된 묵은 문제를 풀고 뭐 이런 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필기 성적으로 결판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여기서 뭐 내가 학교가 어떠니 학점이 어떠니 이런 말들은 전혀 여기다 갖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연세대가 이제 원래는 수학과고 비수학과가 같이 나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또 수학과고 비수학과를 또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또 올해도 또 이대로 갈 거냐? 그거는 장담 못 합니다. 17문제, 19문제인데, 보통 수학과는 2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19문제가 많은 문제가 아니라 뭐 적당히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수학과 또한 그러합니다.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쉬웠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학습을 많이 한 친구는 비수학과는 만점자도 많았습니다, 요번에. 근데 쉬웠다라는 건 훈련이 매우 잘 돼 있는 친구가 쉬운 거지, 그냥 대학 미적분학만 공부했던 친구 시험 보면 아마 30점도 나오기 힘들 거예요. 3, 40점도.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훈련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뭐 충분히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몇 문제 가지고 뭐 공식 외워서 답하면 된다 이러지만 거기선 결판 못 봅니다. 어차피 문제가.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23년도 문제인데
이 문제는 결국 완벽하게 못 풉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이 마지막 문제가. 그래서 그때 합격생들의 컷이 보통 한 30점대였습니다. 현장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60점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30점대니까 난이도가 꽤 높았고요. 뭐 한 30점 정도 받으면 합격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합격했던 것들은 뭐 이런 계산들, 이런 수업 시간에 거의 비슷한 문제로 연습을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냈는데 너무 과하게 냈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슷하게라도 좀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24년도 요번에 낸 거는 이제 이렇게도 또 출제합니다. 다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서술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결판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뭐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고대 수학과, 고대 문제 한번 볼게요. 고대는 이번에 수학과고 비수학과가 10문제씩 나와요. 10문제씩 나오는데 계산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뭐 증명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50분 내에 1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단답형이니까 내가 풀고도 더하기 빼기 산수를 조금 잘못해서 점수를 빵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연습이 돼 있고 많은 문제를 풀어봐서 내가 평상시 풀던 문제가 나오면 그만큼 자신 있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점수대들이 합격 점수가 한 80점대 이상 정도 나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뭐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어떤 때는 난이도가 높아서 합격 점수가 60점대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번엔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대는 수학과 비수학과로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미적분학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의 문제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능에서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스카이나 의대를 가려면 매우 독특한 문제를 풀어야 합격한다 이러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친구의 그룹 안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본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리가 좋은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잘 적응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당락을 짓는 거고, 지금 보다시피 이게 고대 23년도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공식 자체 1편 문제들은 공식이 한 4,000개 공식을 외우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식만 외워요, 거기는. 그래서 그 공식에다 때려 넣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당락을 짓는 문제들은 전부 다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고 어떤 뭔가 설명을 하는 이런 문제들로 고대가 출제가 되고요. 요번에는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이건 재작년 기출 문제인데, 요번에 출제됐던 이런 문제들은 간단한 계산 문제거든요. 훈련이 있다면 진짜 1초 컷에 끝납니다. 이런 문제는 1초 컷에 끝나요. 딱 보자마자 답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수능 비슷한, 이 대학 미적분학도 아니고 수능 비슷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연습을 좀 적당하게 많이 봤던 문제들이 나오면 금방 풀 거고, 또 내가 연습이 잘 안 돼 있던 문제들은 당연히 약하게 잘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 뭐 합격생들 이제 사례나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면, 수능 5등급에 전문대 비전공자고 지방대 이렇게 했던 생명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고대 바이오 합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 건축에서 연대 화공으로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전문대고 비전공이죠. 이 친구도 그랬던 친구고, 그 다음에 고대 화공도 붙고 연세대 건축도 붙고 성균관대 전자, 한양대 소프트웨어, 서강대 화공까지 이렇게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고대만 대비하면 나머지 학교 안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쪽에 집중하는 친구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두루두루 하겠다고 하는 친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합격하고, 이 친구가 뭐 전문대인데 이 친구가 뭐 엄청 실력이 좋았겠어요? 다 그것도 메이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웬만큼 되어 있다면 그 나머지 학교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문대 학점에서 3.49, 토익이 800점이고 연대 기계에 합격했는데 이 친구도 전문대 비전공이고요. 아주대 건축도 붙고 연대 화학과, 고대 화공과 붙었습니다. 이 친구도 지방대 건축에서 이제 화공, 또 어떤 친구는 지방대 건축에서 화공을 했는데 이렇게 또 다 붙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5관왕, 6관왕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따로 준비했느냐 하면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영어, 일반 편 영어를 따로 준비했느냐 하면 또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얻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뭐 지금 보다시피 뭐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제 졸업을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대 학점이 2.2예요. 연대 화공 합격했거든요. 연세대 졸업할 때 학점이 3.6인데 이 친구가 졸업 후에 5대 기업 모두 다 합격했고 카이스트 대학원에도 합격했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이게 어떤 리더가 되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연고대 간 친구들이 카이스트 대학원 많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원 갔다가 기업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뭐 보통 연구하는 쪽을 좋아한다면 뭐 참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내가 또 약간 뭐 생각이 있다면, 의대 생각이 있다면 또 연구대를 갔을 때 의대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들과의 같은 리그를 같이 하다 보면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또 여러 가지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방학 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1단계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끝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하는 게 2단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되는데, 뭐 기본적인 개념도 제가 설명을 하지만 대학 미적분하고 웬만큼 내가 좀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2.0부터가 제가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거든요. 그 4단계 중에서 그 4단계보다 1단계보다 좀 낮은 친구를 위해서 0.5단계라는 걸 집어넣어놨고 1, 2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또 단계 중간에 방학 때 시작하는 분을 위해서 1.5단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래쉬 과정이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미적분학 전범주나 이제 연세대나 고대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가지고 합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가 개념을 찾기 위해서 일반 편입 문제랑 옛날 연세대 고대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하지만 이제 2단계 이후로부터는 이제 향후 이제 시험 문제 될 거를 대비해서 그런 문제들만 잡아다가 연습을 해요. 그래서 아마 한 7, 800문제 됩니다. 2단계 하고요. 3단계가 2개가 있는데 여기 한 8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2개 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한 5바퀴 돌리면서 반복해 가지고 내가 연습을 하면 실력이 좋고 나쁘고 하고 상관없어요. 한 5번 정도 연습하면 웬만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한 800, 뭐 예를 들어 10,000문제를 풀어가지고 훈련해서 연구대를 갈 수 있다. 이런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한 800문제 정도를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도 공식으로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그 키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 스스로 습득하는 겁니다. 뭐 까먹고 하겠죠, 계속. 그래서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마지막 단계 가면서 요걸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2권을.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거의 비슷한 문제들로 채워지고, 물론 그 비슷한 문제를 벗어난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솔직히 아무도 거의 풀기 힘듭니다. 거의 학생들이 못 풀어요. 뭐, 따로 뭐 더 준비할 게 있느냐? 할 거 없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외국 대학의 학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문제를 끄집어 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올림피아드 문제나 이런 것들도 막 가져옵니다. 국내 대학 문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여기다 연습시키고 이런 짓 안 해요. 그런 거 해봤자 합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독보적으로 저는 이쪽만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고급 문제풀이 되고 이제 3단계 유형별 문제풀이 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이때는. 그래서 이 2것만 마스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갔을 때는 모의고사 치면서 성적을 내가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시험 치면서 강남 친구하고 저 신촌 친구하고 다 묶어가지고 성적을 내서 내가 어느 동주 안에 들어가느냐. 내가 지원해도 괜찮겠느냐, 안 괜찮느냐. 이런 걸 다 커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방학 때 시작하려면 이거 시작하면 됩니다. 1.5단계. 2단계는 이제 내가 웬만큼 수학이 되어 있다면 2단계부터 하지만 이제 1.5단계부터 하면 되고요. 1.5단계라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가 없다면 기초부터 듣고 오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대학 미적분을 좀 하긴 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현대 수학이 지금 이제 방학 때 들어가는 게 1단계가 끝났고 2단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급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놨지만 사실은 서현대 수학 1단계 1.0은 이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2단계가 이제 학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제 늦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과정에다가 랭책의 1단계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1단계 서현대 수학까지 같이 보강해서 미적분학하고 그리고 서현대 수학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고
3단계, 4단계 들어가면서 이제 선행대 수학은 미적분하고 그 범주 안에 같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선행대 수학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이때부터는 한 4시간씩 주어져요. 이때는 이제 3시간 반씩 주어지는 거고 선행대 수학이 따로 하루를 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한꺼번에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2권, 여기 있는 책 2권을 내가 마스터할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아주 그냥 뭐 쓸데없는 문제를 넣어놓고 연습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 있는 문제들로 연습을 하는 거니까 뭐 웬만큼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아주 인기학과를 지원하면 되고 내가 좀 잘 모르겠다. 그냥 뭐 대충 좀 풀겠다 이런다면 좀 비인기학과 넣어도 되고요. 화학 전공하는 분들은 수학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겠지만 나는 뭐 성적 한 조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비슷한 문제 몇 문제만 맞추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뭐 풀든 못 풀든 내 2권 마스터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대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상담 제가 또 한번 진행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